안녕하세요. 올해로 100세를 넘긴 김영석입니다. 참으로 긴 세월을 지나왔지요. 굽이굽이 돌아온 길을 뒤돌아보면 사람의 일생이란 결국 누군가를 만나고 또 그 사람과 헤어질 때를 알아가는 끝없는 배움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금은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노년에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인연의 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만이 복이고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보니 좋은 인연을 맺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소중한 지혜는 바로 인연의 수명이 다했을 때 그것을 차분히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손을 놓아주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살, 60살이 넘어서도 이미 마음에서 떠나버린 인연을 억지로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에게나 상대에게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며 삶의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그저 친구가 많고 주변이 북적이는 것이 큰 복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보니 내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영혼의 평화를 느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대한 무역의 흐름과 같아서 때로는 자원을 주고받듯 마음을 나누지만 시장의 흐름이 변하면 교역을 멈추듯 인간관계에도 명확한 전환점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 인생의 특정한 구간을 함께 걷기 위해 잠시 찾아오지만 목적지에 다다르면 자연스럽게 내려야 하는 기차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미 내리려는 사람의 옷소매를 강제로 붙잡아 앉혀두려고 애를 씁니다. 바로 그 집착에서부터 우리 노년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죠. 자신을 무시하고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오래된 정 때문에 혹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질긴 인연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말년에 가슴속에 응어리진 화병을 얻어 몸이 크게 상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에서 이미 끝난 관계를 머리로 붙들고 사니 우리 몸이 먼저 견디다 못해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인생의 재앙입니다. 인연이 다했다는 것은 단순히 연락이 조금 뜸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전처럼 가슴이 뛰거나 즐겁기보다 오히려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기운이 남김없이 빨리는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이 인연의 역할은 여기까지니 이제 그만 가방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는 예로부터 의리를 참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리는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먼저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나를 갉아먹고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학대일 뿐입니다. 억지로 붙들고 있는 인연은 썩은 동갯줄과 같아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는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연에도 분명한 유통기한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담담히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노년의 참된 평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놓는다고 해서 당신이 모질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맡았던 배역이 끝났음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불필요한 짐을 하나씩 덜어내고 최대한 가볍게 걸어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미 다 타버린 양초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그 뜨거운 촛농은 결국 당신의 손바닥을 태울 뿐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주변을 가만히 정돈된 마음으로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병들게 하면서까지 간신히 붙잡고 있는 인연은 없는지 말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자 품격 있는 노년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인연이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하고 약해서 이미 속으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설마 아니겠지 하며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정직해집니다.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수많은 사람의 만남과 이별을 관찰한 결과 관계의 수명이 다했음을 알리는 5가지 분명한 신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침묵의 성격이 변할 때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좋은 인연은 함께 침묵하는 그 시간조차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굳이 어색함을 메우려 말을 채우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깊이 통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인연이 다한 관계에서의 침묵은 차갑고 날카로우며 숨이 막힐 듯 무겁습니다. 상대방과 마주 앉아 있을 때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불쑥 고개를 드는 것이죠. 침묵이 휴식이 아닌 고역이 될 때 그 관계는 이미 뿌리부터 바짝 마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만남 뒤에 찾아오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젊을 때는 밤을 새워 술을 마시고 소리 높여 떠들어도 다음 날이면 금방 기운이 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기분 좋은 여운이 남는 대신 마치 큰 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진다면 그것은 영혼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상대의 부정적인 에너지나 근거 없는 비난, 혹은 나와 맞지 않는 주파수를 억지로 맞추려 애쓰다 보니 내 안에 소중한 생명력이 소진되는 것이죠. 이것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가 빨린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며 생물학적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을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는 존중이 사라진 무례함이 눈에 띄게 보일 때입니다. 인연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예의를 갖추고 아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라는 비겁한 핑계를 대며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기도 하지요. 노년의 삶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위입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곁에 머물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넷째는 가치관의 극명한 괴리입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처음엔 같이 힘차게 출발했어도 결국 각자의 체력과 보폭에 따라 거리가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나는 이제 인생의 본질과 내면의 평온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데 상대는 여전히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삶에 머물러 있다면 더 이상 대화가 섞일 수 없습니다.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을 억지로 붙잡고 보폭을 맞추려다가는 내 걸음마저 엉망으로 엉키게 됩니다. 마지막 5째는 우연을 가장한 악재의 반복입니다. 참 묘한 일이죠. 인연이 이미 다한 사람과 억지로 엮이려 하면 자꾸만 사소한 사고가 나거나 오해가 생기며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삶의 섭리가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보내는 소리 없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손을 놓으라는 우주의 외침인 것이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에 유독 약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라며 그 낡은 끈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썩은 과일은 한 바구니에 담아두면 결국 옆에 있는 싱싱한 과일까지 빠르게 썩게 만듭니다.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인연을 마음의 냉장고 깊숙이 넣어둔다고 해서 그것이 다시 신선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좋은 인연, 내 인생에 귀하게 쓰일 인연이 들어올 자리만 차지할 뿐이지요. 이 5가지 징조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강하게 느껴진다면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곁에 두는 것인지 아니면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죽어버린 인연을 붙들고 있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떠날 때를 명확히 알고 용기 있는 자는 그 꽉 쥔 손을 놓을 줄 압니다. 그래야만 남은 인생을 거짓 없는 참된 평화 속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연을 정리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내가 너무 야박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혹은 나중에 외로워져서 후회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 때문이지요. 하지만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과하며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은 제때 놓아주지 못한 인연이 결국 한 사람의 노년을 얼마나 처참하고 무기력하게 무너뜨리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억지로 붙들고 있는 인연은 단순히 마음이 불편한 관계를 넘어 우리의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을 소리 없이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신체의 반란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마음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예민합니다.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고 맞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우리 몸 안에 기혈순환이 막히게 됩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화병이나 우라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제가 만난 많은 노년의 환자들이나 지인들 중에는 평생 배우자나 친구의 길을 살려주느라 정작 자신의 귀한 생명력을 다 써버린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마음의 응어리는 결국 암이 되거나 원인 모를 만성 통증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을 과감히 정리하지 못해 치르는 가장 가혹하고 슬픈 대가입니다. 또한 억지 인연은 우리 삶에 찾아올 운의 흐름을 꽉 막아버립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사람을 잘 만나야 복이 들어온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지요.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잘못된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은 들어올 복도 담을 넘지 못하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인연이 다한 사람과 억지로 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비옥한 밭에 잡초를 정성껏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밭에는 진정으로 소중한 곡식이 자랄 틈이 없습니다. 새로운 인연, 당신을 성장시키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줄 참된 귀인이 다가오고 싶어도 당신 곁을 답답하게 지키고 있는 그 낡고 어두운 에너지 때문에 발길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더 슬픈 사실은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할수록 당신의 소중한 자존감이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당신 혼자서만 관계를 회복해 보겠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참으로 애처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모진 학대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군자지교라 하여 담백하면서도 고고하게 홀로 서는 법을 귀하게 가르쳤습니다. 누군가에게 구걸하듯 매달리는 관계는 당신이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온 고귀한 세월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쉰이 넘고 예순이 넘었다면 이제는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보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더 귀하게
여겨야 할 때가 아닙니까? 영성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만남에는 카르마, 즉 업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한은 우리가 서로에게 배울 점을 다 배우고 영혼의 숙제를 마쳤을 때 끝이 납니다. 공부가 다 끝났는데도 교실을 떠나지 않고 멍하니 앉아있는 학생처럼 2년의 공부가 끝났음에도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성장을 멈추고 정체됩니다. 이것은 노년의 성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 것은 어쩌면 상대방이 다른 곳에서 쌓아야 할 새로운 업의 기회마저 가로막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나를 파괴하고 내 평화를 해치는 관계를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어리석은 아집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주의는 남에게 해를 끼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요할 때 단호해지라는 뜻입니다. 이미 시들어버린 꽃에 물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다시 화사하게 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뿌리만 썩어 고약한 냄새를 풍길 뿐이지요.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그 썩은 동갯줄을 이제는 과감히 놓으십시오. 손바닥이 조금 아플 수도 있고 잠시 바닥으로 추락하는 듯한 불안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비워야만 비로소 하늘이 내리는 새로운 축복과 평온을 두 손 가득 움켜줄 수 있는 법입니다. 끝난 인연에 연연하며 남은 여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채우기에는 당신의 인생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인연이 다했음을 깨달았을 때 많은 이들이 당혹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혹은 크게 싸우고 헤어져야 하나 고민하며 밤잠을 설치기도 하지요. 하지만 100년을 산 이 늙은이의 경험으로 볼 때 가장 지혜롭고 품격 있는 이별은 소리 없이 물 흐르듯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뒷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중년과 노년이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정적의 기술을 배우십시오.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오해 섞인 비난을 던질 때 일일이 맞서 싸우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네 말이 틀렸다라고 증명하려 애쓰는 것 자체가 여전히 그 인연에 감정적으로 매달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으로 인연이 닿은 사람에게는 구구절절한 변명도 뜨거운 분노도 사치일 뿐입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깊은 침묵으로 답하십시오. 침묵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자 상대에 대한 마지막 예의입니다. 비워진 말의 자리에 평온을 채워 넣으십시오. 둘째로 점진적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절교를 선언하거나 연락처를 지워버리는 식의 극단적인 행동은 오히려 불필요한 원망과 악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만남의 횟수를 서서히 아주 조금씩 줄여 나가십시오. 요즘은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네.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조용히 지내려 하네라는 완곡하고 부드러운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에 약해 거절을 잘 못하지만 이 시기의 거절은 나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상대가 조금 서운해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히 그 사람의 몫일 뿐 당신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 아닙니다. 셋째로 말의 단속을 철저히 하십시오. 인연을 정리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험담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까지 했는데 그럴 수 있냐며 주변에 하소연하는 순간 그 악연은 당신의 입술을 통해 다시 살아나 당신을 괴롭힙니다. 나쁜 인연의 찌꺼기를 입 밖으로 내뱉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는 여기까지였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비난하지 않고 조용히 놓아줄 때 당신의 격이 올라가고 쌓였던 업보가 깨끗하게 씻겨나갑니다. 넷째로 환경의 정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 연관된 물건이나 추억이 깃든 장소를 정리하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물건에도 기운이 깃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는 물건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거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치우십시오. 비워진 공간에는 당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 예를 들어 향기로운 차 한 잔, 마음을 울리는 좋은 책 한 권, 혹은 조용한 화분 하나를 두십시오. 물리적인 공간이 정갈해져야 마음의 먼지도 비로소 그치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가 아닌 방생을 하십시오. 억지로 용서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깊게 상처받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저 그 사람을 당신의 인생이라는 호수에서 더 넓은 바다로 놓아준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는 담담한 마음가짐이면 충분합니다. 용서는 무거운 짐을 지는 일이지만 방생은 가벼운 해방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의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인연,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 억지로 꾸며낸 사교를 하나씩 빼다 보면 비로소 진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더 맑아지고 깊어집니다. 품위 있게 멀어지는 법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잡고 있던 뜨거운 손을 이제는 펴십시오. 손바닥에 밴 땀을 닦아내고 그 손으로 당신의 지친 어깨를 따뜻하게 다독여 주십시오. 그동안 참 애썼다, 정말 고생 많았다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노년의 축복입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와 보니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순간은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무대 위가 아니라 모든 소란이 잦아든 뒤 홀로 앉아 마시는 차 한 잔 속에 있더군요.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찾아올까 봐 겁을 냅니다. 그래서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인연이라도 지푸라기 잡듯 붙들고 있으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에 의해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지만 고독은 스스로를 온전히 마주하는 가장 고귀하고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인연을 정리하고 남은 그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비워진 공간이야말로 비로소 당신의 진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한국의 옛 선비들은 신독이라 하여 홀로 있을 때조차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고 내면을 가꾸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쉰이 넘고 예순이 넘었다면 이제는 타인의 눈에 비친 내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나 자신에게 더 깊이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남의 장단에 맞춰 춤추던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내 마음이 들려주는 고요한 리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에서 옵니다. 10명의 가벼운 지인보다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끼는 한 명의 도반, 혹은 그보다 더 깊은 나 자신과의 우정이 노년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느낀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는 내가 나 자신과 진정으로 친해질 때 세상 모든 만물과도 비로소 화해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억지 인연을 놓아버린 그 자리에 좋은 책을 채우고 맑은 산책을 채우고 깊은 사색을 채우십시오. 나무가 겨울에 잎을 다 떨구어야 비로소 다음에 봄에
싱싱한 새순을 틔울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과감히 비워내야만 새로운 지혜가 깃듭니다. 또한 노년의 평화는 자족하는 마음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남과 비교하며 누구의 자식은 어떻다더라, 누구는 어디에 산다더라 하는 세속적인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 비교의 말들은 우리 영혼을 가난하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미 가버린 인연에 미련을 두지 말고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소박한 것들을 진심으로 축복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맑은 공기, 정성껏 차린 소박한 식사,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소수의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는 담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자신을 끝까지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직장에서 살아남느라 혹은 누군가의 아내나 남편으로 충실히 사느라 정작 당신의 영혼은 얼마나 목마르고 말라 있었습니까? 이제는 당신의 영혼에 맛있는 음식을 주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며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고 수시로 등을 다독여줘야 합니다. 인연이 다한 사람에게 쏟던 그 귀한 정성과 에너지를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당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늘에 대한 가장 깊은 예의입니다. 인생은 마치 해 저무는 저녁 노을과 같습니다. 뜨거웠던 낮의 태양은 지나갔지만 노을은 세상 그 무엇보다 깊고 장엄한 빛을 내뿜으며 세상을 물들입니다. 억지 인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결 가벼워진 당신의 뒷모습은 그 어떤 청춘보다 아름답고 눈부십니다. 구차하게 매달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담담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맡고 진정한 인연들이 다시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인연에 연연하여 당신의 소중한 말년을 눈물과 회한으로 지새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홀로 있어도 이미 온전한 존재입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강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그렇게 순리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 결국 인생은 얼마나 잘 살았느냐보다 얼마나 내면이 평온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고요한 평화와 깊은 지혜가 가득하기를 이 100세 노인이 진심을 다해 기원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